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오늘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네, 중국의 스마트폰 공세가 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써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가 매력의 중국의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공략 속에 생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중국의 스마트폰이 아주 빠르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최근의 현황을 보니까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약진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도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의 열매를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1년만 하더라도 중국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들어서는 절반을 넘어섰고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70% 가까이 로컬 업체가 이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글로벌 업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로컬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보니까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전량 중국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 공급업체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한국 업체들이 중국 로컬 업체의 성장에 끼어들 여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다만 메모리 쪽은 지금 원가가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의 공급이 거의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근 주가 동향을 살펴보시면 계속 신고가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 넬프타 연합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중국의 스마트폰 성장에 그나마 해외 업체가 끼어들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래서 SK하이닉스와 함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하이엔드 폰들, 중국에 이제 3대 회사가 있죠. JT, 화웨이, 레노버라고 하는 3대 회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의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스펙이 이제는 글로벌 주요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뭐 소프트웨어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AP의 실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뿐 나머지 스펙은 거의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과 기술들이 이제 글로벌 업체들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현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 중국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이 도표를 보시면 중국 내에서 지금 점유율이 거의 66%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미국 내 점유율은 8%대,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5%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의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과 그 외 여타 지역을 합친 것보다도 큰 상황, 즉 1억 8천만 대 수준의 지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 여타 시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수출 가격의 여적도 매력적이라는 것인데 중국의 지금 생산 원가는 대당 한 30달러 정도의 수준, 그리고 판가는 한 50달러 정도의 수준인데요. 글로벌 주요 지역들의 지금 판매 가격을 살펴봤을 때 라틴 아메리카는 거의 100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동유럽이 65달러,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 수출 지역의 이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5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 100%가 넘었던 이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50% 아래까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즉 국내 시장의 스마트폰 성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공급 능력은 늘어났는데 로컬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을 덜하다 보니 해외 쪽으로 물량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쪽에 이 수출 물량을 앞으로도 크게 늘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판매 가격이 앞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가격 경쟁이 점점 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 올해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저가 공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업체들과 별 차이 없는 스펙과 이 저가의 공략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으로서의 득과 독 어떤 것들을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지만 하이엔드 폰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격차가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산 폰들의 경쟁력은 아직도 유지가 될 것이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보일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셋 측면을 보시면 단기 관점에서 보기보단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즉 중국보다 한 $200 정도의 가격을 더 받아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삼성과 LG전자의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투자 전략상으로는 단기 관점의 접근보다는 장기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IT 부품 쪽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이 메모리를 제외한 주요 부품들은 대만과 중국에서 모두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확산의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매진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의 이익률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 확인 이전까지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에 많이 내려서 단기적인 리바운딩은 나오겠지만 이런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이 생산이 불가능한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동바이텍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기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중국과 추가적으로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계속 꾀하고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의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OLED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국면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투자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SFA, AP 시스템, 비아트론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중국도 BOE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만도 몇몇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OLE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출하고 있는 비아트론 같은 종목군들은 최근 주가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종목들에 대한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